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언제나 박봉규, 오늘부터 또 수요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은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방송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예. 너무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최진무 교수님 떡을 먹고 있어요. 왜냐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침을 못 먹고 다녀서 아이고. 제가 네. 이렇게 조그맣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손바닥보다 적죠, 이 정도 크기. 먹기 좋은 크기. 네, 먹기 좀 그래서 먹고 있는데 신인기 변호사 주려고 그랬더니 신인기 변호사 빵을 좋아한다고. 아, 저는 이진숙 스타일이라서 빵을 좋아합니다. 아, 빵이었으면 제가 반 달라고. 그러니까요. 예, 교수님께 요청드렸었는데. 취향이 확실하네요. 그래서 먹방 이제 스타일로 떡 먹방. 아니, 이렇게 방송하는 누가 이게 먹어요? 이렇게 생활의 일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의식주와 함께 가는 그렇죠. 거죠. 예. 저희는 의식주 방송. 전 여기 오마이TV 스튜디오에 살고 싶습니다. 아니, 살고 싶은데. 아, 예, 신성한 방송 시간에 신성한 예배 시간에 이거 보세요. 떡을 드시다니요. 마지막 한 분 남았으니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아침 방송 또 하고 오시니까 식사하실 시간이 힘듭니다. 없으셔서. 예, 예. 딴 방송 하고 와서 너무 힘들어서 보다 마지막 보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떡방은 처음 보네. 떡방은 떡방. 그리고 맞아. 이채영이라 다 나가네요. 이채영이라. 야, 아, 뭐 이런 거 뭐 협찬이나 뭐 광고가 그러니까.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생각나. 알겠습니다. 큰 그림. 네, 최주문 교수님 아침도 못 드시고 이렇게 투혼을 불사르고 있는데요. 수요일에 박봉규, 박정호, 최진봉, 신인규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항상 오셔서 네.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응원의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댓글 보니까 뭐 좋아하시네요. 먹는 수요일에 거? 박봉규, 아니 먹는 거 안 좋아요. 박봉규 빨리 나와라 오바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네. 행복상자님도 세 분을 다 같이 뵈니 좋네요.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박봉규 완전체로 수요일 날 완전체로. 항상, 네, 인사드리니까요. 뵈니까 너무 좋아요. 아, 지금 먹느라고 말을 못 하고 있어. 자, 신인규하고 밖에 나가서 그러면 해야 되는데 예.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아, 요즘- 현장 봉규. 예. 안에서 혼자 방송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즘 신인규 빼고. 쿨진봉 많이 하시던데. 네. 제가 계속 보고 빼고. 있습니다. 쿨진봉. 제가. 신인규 제외하고 혼자 하시더라고요. 예. 이름을 그래서 최진봉의 쿨스팟으로 크리스마스로. 핫스팟에 대응하는. 그러게요. 아, 경쟁 프로로. 예. 너무 덥네요. 오늘 또 그러니까. 에어컨이 잘 안 나와서 좀 틀어주세요. 더운데 자, 그래도 저희가 박봉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박봉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님께서 매일 네. 합시다 또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매일. 예. 여론이 뭐 데일리에 대한 여론은 있습니다. 댓글은 뜨거운데 실시간이 한 10,000명 나와야 되는데 아직 200명, 284명이기 때문에 좀 모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10,000명 만들어주세요. 최종훈 교수님. 12,000봉. 12,000봉 네, 한번 12,000봉.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박 기자님도 날 더운데 건강 챙겨주세요. 이렇게. 자기 것만 읽어요? 박 기자님 아니요, 거라뇨. 우리 최진문 교수님 아, 걱정하는 그렇죠? 거죠. 박 기자님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박 기자님. 박 기자님이고 나는 박 기자님이라는 줄 알았어요. 자기 얘기하는 줄 견제를 알고. 또 하시는군요. 견제합니다. 여기 뭐 지니팔사님, 예, 신인규님 응원합니다. 최고이십니다. 자기 것만 읽는 거야. 아, 제 이름이 딱딱 이 눈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저 이름 왜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먹방봉이라고 되어 있네요. 먹방봉. 재미와 즐거움과 시사를 함께 겸비한 방송이죠. 예. 박봉규. 시사 알겠습니다. 맛집입니다. 자, 써님도 박봉규 좋아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하셨고요. 네. 토요일마다 뵙고 있고, 자, 여러 가지 현안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 보겠고, 들어가기 전에 저 지금. 봐요. 박지영님, 네. 최진봉 교수님 보러 와서요. 하트 뿅뿅. 네, 알겠습니다. 뭘 알겠습니다. 야, 계속해. 자, 저희 지금 198만을 넘어서 199만으로 예. 구독자 가고 있는데요. 오늘 몇 명이요? 오늘 지금 198만 7,379명입니다. 그럼 오늘- 8천까지 가보죠. 198만 198만 8천까지. 8천까지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죠. 도전 시작입니다. 아, 근데 수시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구독 맞죠? 해주시고요. 네. 이 구독 말씀도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얘기 안 하면 안 올라가요. 맞아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또 슈퍼챗 릴레이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릴레이 슈퍼챗 최진봉 효과로. 최진봉 효과로 한번 오늘 또 쭉 가보겠습니다. 신기 변호사 토마토만 먹는다면서요. 저요? 네. 아, 요즘에 이제 제가 좀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네. 예. 아, 지금 구독자 또 올라가네요. 올라갔습니다. 예, 토마토만 먹고 있습니다. 토마토만. 질리지 예. 않습니까? 이렇게. 아, 조금 물리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이제 살을 뺄 수 있다면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고 있는데 야, 아니 의지. 다이어트가 어렵거든요. 의지, 예, 의지. 그래서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명 더 올라갔어요. 아니 근데 이게 네. 200만 명이 되면 네. 이거 정말 좀 역사에 남는 기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네. 진보 공약을 진영에서 거세요. 200만. 200만 네, 공약이요? 공약.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5천원 자. 받는다든지.
아니 밥팬티도 못 입는데 그러세요? 지금. 아 교수님 예전에 너무 놀리십니다. SBS에서 최하정 씨가 예. 그 공약 거신 거 아시죠? 몰라요. 어떤 공약이요? 뭐 비키니. 그랬어요? 그 라디오 진행자시잖아요. 네. 그 라디오 진행자인데 비키니 입겠다고 공약을 하셔가지고 진짜로 아, 진행 중에. 네, 그 진짜로 입으셨어요 진행 중에. 오, 과감하신 공약이네요. 비키니 입으라는 거예요? 저는 뭐 안 되고요. 런닝 샤츠 정도. 아, 런닝으로. 네, 좋습니다. 아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300만 정도 되면은 제가 런닝 한번 입고 나올 수 있는데 아직 200만 대 하기에는 조금은 좀 빠르지 않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예, 좀 많이 많이 해주시고 눌러주십시오. 신인규 변호사 오. 뭐 입고 나올지 지금 보세요. 고민 벌써 좀 해주세요. 슈퍼챗이 들어왔습니다. 자, PJ 린님 실시간 후원 고맙습니다. 네. 슈퍼챗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잡담으로 6분을 보냈습니다. 잡담이라뇨.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잡담이라뇨. 바람몰이 하는 겁니다. 네, 먹방봉과 함께하고 있는 오늘 네, 박봉규 여러분들이 안 네. 하시니까 이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뭐 오신 거 아니야? 네. 슈퍼챗? 아닙니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뭐 왔는데 최진봉 교수님 응원함 이거 딴 건가요? 그래요? 또 왔나요? 들어왔어요? 아,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왔는데 행복성장님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슈퍼챗 고맙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화면 아래에 보면 지금 법사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10시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진행하는 법사위가 또 정식 아니, 근데 출발합니다. 10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제 화면에는 네. 회연이스님인가 이분이 최진봉 교수님 응원합니다라고 5만 원 쏘신 걸로 나오는데. 그래요? 오 그래요? 아, 이게 저희가 네. 채널을 두 개로 쓰고 있어요. 두 개에서 그렇군요. 네. 제가 보는 게 다른 채널이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예. 근데 여기에 지금 5만 원 쏘셨어요. 와. 아 여기에 지금 알겠습니다. 455명이 보고 계십니다. 회원이스님. 그러니까 이게 훨씬 함께하고 있고. 많은 보는 거죠 지금. 두 개, 두 개 채널로 지금 같이 쏘고 있습니다. 법사위 현장하고 같이. 그만큼 저희가 저기 나왔죠 빨간색. 아, 그렇네요. 시인규 씨. 시인규 변호사 자기 것만 읽지 말고 아, 예, 복라인이라며. 아 복라인 유일한 복라인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아예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이 빨간 글씨는 잘 읽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박정호 이게 눈에 다른 팍팍 채널로 들어오죠, 지금 또. 나가고 있어가지고 두 채널로 네. 하나는 지금 박봉규 포함해가지고 현장도 준비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느 채널 보시든 간에 네. 같이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최종 교수님은 그걸로 보세요. 네. 빨간색 지금 슈퍼챗 숫자도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왜냐면 1000명 자꾸 넘는데. 10,000명 안 된다고 이러는데 합쳐야 됩니다. 합쳐지면 1000명이 안 되겠죠. 기다리세요. 시작했잖아. 10,000명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우리 복라인의 힘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마이 TV에 복라인의 힘을 한 좀 5,000명 보여주시고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병대 티를 입으셔야 돼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를 두 달만 먹으면 아니 뭐 곰도 마늘과 쑥을 100일 먹으면 사람 되는데 저도 토마토를 100일은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안 되셨나요?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2,000원 보내셔서 또 보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슈퍼챗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양쪽으로 198만 지금, 네. 7천, 이제 8천까지 가고 있는데 오늘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네. 네. 꼭 좋아요 버튼 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네. 저의 응원이 많네요. 최 교수님 화이팅. 최 교수님 그래요? 너무 멋져요. 댓글창 닫아주세요. 뭘 댓글창. 닫기 왜 닫아요? 이 댓글창 사람이 닫아주시고요. 진짜. 아 채널에마다 선호도가 있나 봐. 그러게요. 이쪽 채널은 저를 좋아하시고 예. 반대쪽 채널은 또 신인규를 좋아하고.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조식봉이라고 아까 조찬하셨거든요. 조찬 야 오찬보다 여러분 빠른 조찬 예배도 있죠. 아, 조찬 회의도 조찬 있죠. 기도회 있죠, 조찬 기도회. 방송도 있어야 돼요. 조찬 근데 혼자 안 방송. 먹어. 아 그러네. 근데 혼자 안 먹어. 아니 그러니까 조찬이 아니고 조찬은 같이 먹는 거. 이 조식이라죠. 그래서 조식. 혼자 드신 거. 여기다가 아침에 밥을 이렇게 놔주세요. 네. 조찬하면서 방송을 해보게. 아 최초의 조찬 방송 괜찮네요. 좋습니다. 예, 조찬 방송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도 안 해보잖아요 다음 시도를. 주에는 빵을 한번 좀 준비를 해서 좋습니다. 아, 저 먹으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이어트에 위협적인데. 사실 신장식 거 10분 빼도 돼요. 별 들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10분 더 하고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체인지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자, 저- 이렇게 좀 이상한 이렇게 저희가 좀 아직 본격적인 얘기도 안 현안 했어요. 분석을 못 하고 시작도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현안은 자, 안 좀 해요. 들어가고 자, 싶습니다, 이제. 뭘 들어가요? 좀 들어가고 그냥 계속 이거 하세요. 법사위 오늘 10시에 예정돼 있는데요. 네. 이 검사 탄핵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오늘 의결할 것 같아요. 검사 탄핵 첫 청문회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여러 가지 뭐 이재명 방탄 이런 얘기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첫 검사 탄핵에 대한 청문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은? 아니 뭐 네. 저는 검사 탄핵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검찰 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검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국회에서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공수처가 있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또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검찰 스스로에게 맡겨놨더니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 문제도 그렇고 검찰 출신들에서 제대로 수사한 적 있습니까? 그 99만 원짜리 그 세트 그것도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검찰은 검사들을 다 봐주고 넘기고 이래요. 그러면 검찰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누가 견제를 하냐고요. 유일한 견제 수단이 국회 입법권을 통해서 검사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민의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에서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검찰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잘못된 수사를 해도 또는 기소 안 해야 될 걸 기소를 해도 또는 기소해야 될 걸 빼줘도 전혀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냥 그런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썩고 이렇게 부패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 검찰들이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이렇게 보복 기소를 하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또는 부정을 저지르면 나도 탄핵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조심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타락을 하는 거예요. 네. 유일한 견제 수단인 국회가 입법권을 발휘해서 검사 탄핵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검찰이 좀 더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네.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에 맞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탄핵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검사 탄핵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눈치 보지 말고 앞으로도 문제 있는 검사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저는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게 소문이 퍼지고 이게 보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지 않겠어요? 네. 내가 이렇게 잘못 수사하면 또는 기소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보복적으로 하면 나도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 탄핵될 수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생기면 자정 작업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탄핵이 필요하다. 네. 국회가 당연히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연하죠.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네. 가지는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이제 사법 절차의 그 소추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준사법기관이다라고 특수한 지위를 부여해 왔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서도 탄핵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경찰로 치면은 경찰은 탄핵 대상은 아닌데 경찰청장, 뭐 국가수사본부장 이런 사람들만 탄핵 대상이고 검사는요 준사법기관에 우리가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평검사도 좀 탄핵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서 헌법이 규정한 그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 자연스러운 일이고 네. 그리고 이제 검사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법원에 사법부에 의한 영장 통제 이런 것들로 견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된 검사들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4명의 검사 4인방에 대한 탄핵이 들어간 건데 저는 탄핵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이게 최후 수단성이라고 하는 그 중차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4명의 검사를 통으로 놓을 게 아니라 오히려 검찰총장의 지휘 책임을 물어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검찰청법 4조 3항 위반으로 해서 오히려 이원석 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그리고 4명에 대해서 지금 뭐 탄핵이 들어간 건데 저는 그 4명 중에서 네.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은 전 동의합니다. 근데 나머지 3명에 대한 탄핵은 오히려 좀 그 탄핵이라는 그 무게감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네. 좀 아쉬움이 있기도 해요. 근데 어허. 그런 아쉬움을 떠나서 일단 국회에서 오늘 이제 탄핵에 대한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건데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이제? 조사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해본다, 한번. 그렇죠 조사를 해본다는 건데 그걸 통해서 뭐 국회에서 탄핵 소추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들을 발견하고 한다면은 전 탄핵으로 뭐 가는 것 자체를 저는 뭐 반대하진 않는다. 근데 이제 아쉬움은 좀 남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법사위 오늘 10시부터 시작되는 이 회의에서 물론 또 여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의결이 될 것 같아요. 청문회가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라는 뉴스가 어제부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2부속실 설치? 아니 이게 나온 게 한두 번입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문제 있을 예. 때마다 나왔고 그렇게 하라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것도 저는 뒷북이라고 생각해요. 뒷북이다. 그냥 보여주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제2부속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바람에 김건희 여사 수행하고 보좌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대통령실 부속실에 함께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쓴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예산이 집행이 됐을 때 어떤 행사를 갔을 때 들어가는 예산들도 다 대통령 부속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분리가 안 돼요.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속실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는 그 부속실에서 예산 네. 집행은 어떻게 했는지, 인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일정은 어떻게 짜져 있는지를 알 다 수가 확인할 없다. 수 있어요.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예. 그걸 계속 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죠. 지난번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 뽑힐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자도 공개가 됐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아직 의혹 수준이긴 하지만 네. 구명운동, 임성근 구명운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모든 일에 아하. 지금 김건희 여사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투명하게 김건희 여사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고 또 네. 기록을 남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그거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생긴 게 한두 달 전이에요? 아니 정권 출범하면서부터였어요. 그때 만들었어야죠. 왜 이제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이제서 뭐 하는 것처럼 하고 특별감찰관도 국회가 뭐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얘기하고 네. 이제 와서 부산을 떠는 이유는 더 이상 버티면 안 되고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여당 내의 어떤 부정적 기류 이런 부분까지 받아들여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뒷북 행정이고 제대로 정말 할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했었어야 된다. 일단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2부속실을 설치하냐 마느냐 이게 뭐 쟁점이 아니라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받느냐 특검을 갖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초점이. 근데 제2부속실이 딱 튀어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일부 뭐 이 시각에서는 뭔가 좀 바뀌나 보네. 그렇게 대통령실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지. 변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여권의 내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줘서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만든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없어진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것도 의혹 수준의 문제지만 V1, V2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네. 누가 부의원입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아니요 얘기해 주세요. 이거 보세요. 그 신인기 변호사 얘기할 김건희 거야. 여사가 V1이라고 지금 아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V1, V2 저의 말을 인용해서 인용입니다. 제가. 신인기 변호사 그렇게 얘기하더라. 인용. 그리고 제가 안전핀입니다. 이게 안전핀. 진봉술이라고 그래. 진봉술. 진봉술. 3단계죠. 3단계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그 사람들 단톡방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종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멈춰지겠냐고 저는 멈춰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2부속실 만든다고 해서 그게 바뀌겠냐고요. 전혀 안 바뀝니다. 전혀 안 권력 바뀝니다. 구조는 그대로 갈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식으로 하더라도 마치 이제 말씀을 사람들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착시 거지. 현상.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해봐야 아무 짝에 쓸모 없다. 이건 그냥 보여주기시다. 그거밖에 역할을 못 해요. 예, 신인기 변호사님.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의 문제인데 그 민정수석실도 처음에 폐지하겠다고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제2부속실도 폐지하고 그 동기가 있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나는 검찰을 장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는데 그랬었죠. 네. 결과적으로는 검찰도 장악했고 이제 와서 또 민정수석실도 만들어서 더 장악을 하고 있는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 제2부속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왜 폐지했죠? 원래는 영부인들한테 제2부속실은 따라붙는 하나의 정부 직제상에 있는 그럼요. 조직인데 굳이 그걸 없앴어요. 그 없앤 이유는 뻔하죠. 김건희 여사 경력 조작 의혹 때문에 본인이 그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후보 네. 시절에. 그러면서 나대지 않겠다. 나는 그냥 내조만. 내조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예.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폐지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나대지를 말아야죠. 근데 나대지 않는 게 아니라 취임식 기념 만찬에도 최지영 목사를 초청해서 들여보내고 그 이후에도 최지영 목사랑 새벽에 문자 주고 받으면서 뭐 그 얘기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없고요. 그래서 뭐 명품백 수수한 뇌물 혐의, 거기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네. 조작의 문제, 거기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3자 장소에서 비공개로 검사를 소환하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검사위의 여사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련의 흐름으로 봤을 때 네. 김건희 여사가 저는 V1이라고 얘기합니다. V1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왜 이렇게 평론가들한테도 전화 걸죠. 의전서열 7위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넣죠. 그 댓글팀 얘기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보는 이 김건희 네. 여사가 대통령 비서실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형국인데 거기서 떼내가지고 제2부속실에 일자리를 아무리 창출한다 한들 그냥 자기 사람들 나라 세금으로 월급 준다 뿐이지 그 제2부속실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용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네. 영부인으로서의 지위도 있고 동시에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병존하는 거거든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요 국정 운영에 참여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2부속실도 지금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마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노태우 대통령이 백담사로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백담사에 준하는 별거 조치. 이 정도를 해가지고 국정 운영에 간섭을 안 하겠다라는 걸 국민들 앞에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서는 지금 제3의 장소에서 검사들 소환하고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도 상납받고 이런 네. 상황에서 피의자가 그 피의자를 조력하기 위한 제2부속실을 만든다? 전 이거 납득할 만한 국민들은 거의 없다. 거의 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거를 시키라네. 별거까지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 아니, 좀 더 심한 이혼은 얘기도 아니고, 이혼은 아니 양재동도 갈 생각도 해야 되는데 결혼까지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고 여기서 백담사 모델을 한번 고민은 진짜 해봐야 된다. 모델. 여기서 모델을. 양재동이라 하면 가정법원을 얘기하는 그 이전을 했거든요. 가정법원이 서초동에 없고 양재동에 있습니다. 양재동에 가정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은 양재동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고 이 있습니다. 꼭 관할이니까, 해법까지 관할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해법이에요? 해법을 아니, 신규 그러니까 여사가 저는요 제안을 제2부속실만 해주셨어요. 제안. 지금같이 V1에 김건희 여사가 해당한다라는 의혹이 파다한데 네. 여기서 제2부속실 만드는 걸로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그런 순진한 바보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 알기를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속보 들었습니다. 속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임명됐어요? 됐고요. 바로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했다고 하네요. 임명되자마자 바로 이제 의결할 것 같은데요. 의견할까? 근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공영방송이사. 봐요. 저는 네. 의견하면 안 된다. 이건 법적으로 큰 문제다. 네, 이유를 하나 대겠습니다. 제가 이유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인규가 오. 모르는 이유. 훨씬 더 날카롭게 언론학자 네. 저 언론학자잖아요. 어디서 박사를 하셨어요? 미네소타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알겠습니다. 미네소타 그때 대학에서 그 사셨던 집도 저희가 네, 그때 다 봤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예. 손석희 사장이 네. 석사만 했던 곳입니다. 저는 박사까지 했고 같은 대학입니다. 저는 박사고 한 손석희 단계 사장은 위에 석사 석사고. 위에 박사.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검사 위에 여사, 석사 위에 박사죠. 그렇게 이제 서열 정리가 비교가 됩니다. 약간 기분 나쁜데. 아니 아닙니다. 자 무슨 자, 얘기를 할 어쨌든 거냐면 예, 한번 자 언론학자로서 보세요. 예. 임명하고 또 한 명을 임명하잖아요. 두 네. 명을 대통령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박문진 이사하고 KBS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박문진 법만 볼게요. 박문진 법, 저 이제 법률가시니까 네. 박문진 법에 보면 뭐가 있냐? 제척 사유가 있습니다. 박문진 이사가 될 수 없는 제척 사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박문진법 네. 8조입니다. 임원의 어허. 결격 사유. 임원의 결격 사유가 결격 사유. 있는데요.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절대 안 되죠. 네. 그건 통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척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박문진 법이에요. 네, 법에 있다. 근데 자 정당에 가입했다 안 했다 또는 가입하고 탈퇴한 지 3년이 됐다 안 됐다 확인하려면 네. 어디에 문의를 해야 돼요? 뭐 당연 당에 문의를 네, 해야 되죠. 문의해야죠. 예. 그래서 다른 것까지 다 끝냈어요. 근데 이 문의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보냈습니다. 네. 방통위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답변이 갔어요. 아하.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후보들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 없고 뭐 예. 탈퇴한 지 3년이 넘었고 이런 걸 다 보냈겠죠. 민주당 회신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알 모르는 수가 거네요. 없잖아요. 모르는 당적을 거예요. 가질 수 알 수가 있네요. 없어요. 네, 왜냐 알 수가 없네요. 정당이 아니면 네. 아무도 확인을 못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신인규 변호사가 국민의힘 탈당했지만 본인이 탈당했다 하더라도 네. 확인은 안 되잖아. 민주당 입당하셨죠? 아니요. 저는 안 하셨어요? 탈당 아니 안 했고 저는 아, 저 하신 줄 국민의힘에 알았는데. 탈당 문자 보여드릴 수 있어요. 문자도 옵니다. 탈당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걸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 예를 들면 필요하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명단 지금 이제 후보로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 이력 경력까지 다 끝냈어요. 네. 범죄가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꼭 이제 경찰서에서 그건 또 한 거죠. 해주는 근데 거고. 그것까지 네. 했는데 당에 보낸 거에 대한 회신이 민주당에서 안 했어요. 아직 방통위로. 근데 회신을 안 받고 통과시킨다? 이건 이 제척 사유를 확인 안 하고 통과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다 확인한 뒤에 최종적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 임명이 됐으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임명되고 나서 이걸 추진한다면 이 법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아, 방통위법이나 그 자체도. 방송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예요. 왜냐? 정당에서 회신을 받고 확인이 예. 끝난 다음에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마가 됐는지 문자만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문자가 조작될 수도 있고 또 문자 받고 나서 또 가입할 수도 있잖아.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네. 신규 변호사가 문자 받았지만 또 가입했을 수도 있잖아 몰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는데 내 말은 그게 그걸로 확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은. 네. 후보자가 난 했어 이렇게 낸 거 가지고 확인이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예. 후보자로 올라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문제 없습니다.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민주당이 아직 회신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네요. 임명을 한다. 그러면 재척 사유에 대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임명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미검증 상태로. 그렇죠. 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통상의 그 절차로는 우리 최진봉 교수님 말씀이 100% 맞는데 그냥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은 그런 거 고려 안 하는 거죠. 그냥 임명하고 네. 임명하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뭐 아. 법원에 가서 다퉈보겠다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하겠지. 또 거꾸로 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이런 예가 없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방통위를 이렇게 형해화시킨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게 예. 최초 사례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뭐 예방적 탄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예방적 탄핵이 아니라 가서 어떤 짓을 할지가 아주 명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게 지금 구름 의견하겠죠. 보고, 구름 보고 오늘 비가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먹구름이거든요. 그냥 비가 쏟아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방통위원장 됐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이진숙만 보는 게 아니라 이동관, 김홍일 여기서 이진숙까지를 통으로 봐야 된다. 아하. 결국 윤석열 주연 각본이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전 이진숙 저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시켜놓는 게 맞고요. 직무정지 시켜놓으면 어쨌든 6개월 동안에 묶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놓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그럼 또 사임시키고 또 방통위원장 임명한다. 그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써서 네.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 있다라고 아무리 이건 주장해도 또 이진숙 위원장이 이걸 뭐 고려할 사람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위법한 지금 위법한 상태에서 위법한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 조치에 들어가야 돼요.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해서 즉시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통과를 시키면 통과되면. 그러면 왜냐하면 이 법에 의해서 이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재척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네. 있으니까 심각한 손해가 올 수 있잖아요. 잘못되면 그래서 8월 12일이 임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네.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이 사람 취임하려면 만약에 통과시키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될지를 기다려봐야 된다. 선임 결정 중지 가처분 그렇죠. 뭐 이런 그걸 것들을 해야 돼요. 고려하지 빠른 않고. 시간 안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예.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당연히요. 해야 이제 아, 직무 그럼. 정지가 되니까 그걸 당연하죠. 해놔야 되는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사실 이번에 인사청문회 이례적으로 사흘 동안 하면서 또 이제 과방위원들이 대전 MBC까지 찾아가는 그랬었죠. 주말에 열심히 하나하나 따져 물었을 때 국민들 예. 판단은 이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법인카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셨죠. 너무 심하죠. 그래서 뭐 빵통위원장이다, 뭐 빵숙이다, 빵진숙이다. 뭐 빵진숙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도 빵을 너무 좋아합니다. 실제 그래서 빵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빵을 만드는 일도 해요. 아, 제가 또 과거에 그 빵동호회라고요. 제가 죽빵 모임이라고 죽을 때까지 빵을 먹자 해서 죽빵 모임 초대 회장을 지냈거든요. 제가. 저분도 좀 빵동호회. 영입하세요. 그러면 저분. 아, 빵 좋아하시나요? 아니 근데 예. 법인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빵을 그렇게 사 먹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죠. 자기 돈으로. 그렇지. 만약에 먹고 싶으면 그렇죠. 신인규 변호사는 자기 돈으로 사 먹어요. 아, 다 회비로 먹죠. 네, 제 회비. 돈으로 먹죠. 다 같이 아, 돈 자기 모아서. 돈 회비? 아, 10,000원씩 내서 같이 내서 먹죠. 같이 먹죠. 자기 그래서 돈으로 죽을 먹죠. 때까지 빵 드시는 거예요. 가입하시죠. 아, 됐거든요. 예, 떡, 예. 떡동호회. 네, 떡동호회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쓰는 게 이해가 되는지. 자, 또 이번에 대전 MBC 가가지고 확인된 여러 가지가 이정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네. 무단 결근 이 문제도 논란이 되죠. 원래 갖고 법인카드에 한계가 있잖아요. 한도 초과 2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문제. 그다음에 와인을 샀는데 그걸 자기 사무실에다가 쟁여놓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본인의 그 법카의 범위를 넘어서 그러니까 한도가 초과되니까 공용 법카를 통해서 그걸 또 구입했다는 거예요. 뭐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거죠 와인을? 선물용이거나 아니면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그리고 자기 크죠. 방에다가 왜 그렇게 와인을 갖다 놓는 거야? 그 코르크가 따져 있는 것도 있었어. 그럼 본인이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논리로 따지면 자기 방에 불러가지고 손님 접대할 때 그거 마셨다는 겁니까? 뭡니까 대체? 아니 그리고 정동희 의원이 뭐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영업했다고 하는데 영업하는 거 돈 엄청나게 썼잖아요. 억대를 2건 했다잖아.
오마이 TV는 돈 안 줘도 영업하고 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뭐 박문진 이사 당시 네. 박문진 이사도 만나고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그랬다는 그러니까 거 그리고 아니에요? 호텔 가고 네. 노래방도 그다음에 가서 노래방. 자기 또 그 석사를 2개나 했더라고. 예. 그래서 근데 그 맞아요. 밤에 공용차를 타고 학교를 가요. 거기 가서.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주차요금도 법카로 하고. 법카로 하고 이게 무슨 그래놓고 그렇게 문제를 삼으면 뭐라 그래? 다 영업 활동이래. 한 푼도 쓴 적이 없대. 보리밥집에서 10,000원 얼마 먹고 네. 새벽 4시인가 또 쓴 것도 있다며요. 빵집에서. 이게 새벽 4시에 영업을 해요? 새벽 몰라요. 새벽 몇 시에 먹었대. 아니 이게 무슨 영업하고 뭔 상관이 있고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휴일날 자기 집 인근에서 영업을 해서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이 휴일날 영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 우리 바뀌는 불러. 거잖아. 영업을 하는 사람이 을이고 해주는 사람이 갑이잖아. 네. 우리 불러 우리 집 거기서 근처로 와. 김건희 여사 스타일이네요. 검사를 부르듯이. 신기 변호사가 부르면 오실 거예요? 내가? 휴일날 오라고. 이런 그러니까 이런 반응인데. 그렇죠. 이런 반응이죠. 네, 이런 반응인데. 바로. 그게 말이 되냐? 그것도 자기 집 근처로 원래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을이면 그렇잖아요. 영업하러 가는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그분 편한 시간에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하고 얘기해서 영업을 해서 뭔가 협찬이나 광고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휴일에 자기 집 근처로 와서 뭘 먹는다? 그것도 뭐 옷 6,000원, 10,000원 이렇게 무슨 이게 영업하고 뭔 연관성이 있냐고요. 진짜 이해를 못. 근데 저는 우리 최 교수님께서 상세한 부분 잘 설명해 네. 주셨는데 그냥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덕성으로는 파탄이고 파탄을 넘어서서 이제는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감수해야 될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 인사청문회 하다 보면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고발당하고 재판 넘어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진숙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물론 위원장이 오늘 취임은 하겠습니다만은 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당연히 고발이 들어가야 되고 물론 수사기관이 얼마나 또 움직일까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네.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빵진숙은 깜빵으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로도 그리고 올라오고. 저도 네. 변호사 하면서 처리하는 사안들 보면요. 1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BC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네. 1인 주식회사 만들어서 법인카드. 그죠. 회사를 잘못 운영해가지고 자신의 생활비와 법인의 자산을 혼용시켰었을 처벌당해요. 때 처벌받고 처벌 구속당해요. 받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살고 법을 지키는데 이진숙 단시 위원장은 MBC 사장 시절에 네.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 위반 사항을 아하. 저는 명명백백하게 처벌로 이건 다스려야 될 아니 사안이다. 무슨 저는 주유소에 봅니다. 비행기 타고 갔어요? 전차 땡크 타고 갔어? 전차.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후전차. 200만 원이라며 주유소에서 200만 원 넣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근데 넣어도 지금 기름도 싸가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다 팔려고? 와인도 와인처럼 싸가고 기름도 이렇게 통에다가 싸가가지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아니 근데 그게 뭐 이제 본사라고 하더라고 SK 본사. 네, 일부러 찾아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상품권을 거기서 이제 파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쓴거 아니냐? 그냥 1회 200만 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그런 저는 의혹도 봐요. 지금 나오고 실정법 있습니다. 위반의 소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진숙 후보자 방통위원장 되면 법카 나옵니까? 방통위원장 굳이 나오고 나와요 법카 있어요. 위원도 나와요. 위원도 나오고. 네. 그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무슨 소리예요? 그 전화가 지금 안 오셨나요?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정당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아까 그 재적 사유 제가 아, 말씀드렸잖아요. 어쩐지 조항을 너무 정확하게 다 잘 외우고 알고 계셔가지고 있죠. 역시 방통위원 자기 일이야, 관련된 자기. 건 그러니까 박문진까지는 다 커버가.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가입을 안 하는 여러분 제가 왜 민주당에 가입을 안 하냐? 깊은 뜻이. 정치적 야, 중립성을 예. 지키느라고. 아, 네. 맞습니다. 가고 싶어. 아니 근데 중립적으로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보세요. 가고 싶어서는요. 법카 나온다고 가고 싶어서. 이 사람이 진짜 아니 그래도 오늘 교수님은 비밀 영업을 풀렸어요. 위해서만 쓰시죠 법화를. 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저러면 안 되죠. 저희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그리고 예전 윤석열 네. 정부 들어서 이사들 뭐 방송국 이사들 쫓아내고 막 이럴 때도요. 법카 털어서 했어요 그때. EBS 이사장 똑같이 네, 않습니까? 몇천 원 쓴 거 그거 가지고 뭐 문제를 10,000원 삼고. 초과한 거. 네, 그거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고 김혜경 여사 그 7만 얼마 쓴 거 가지고 법원에서 아니 검찰에서 구형을 300만 원이나 했잖아요. 네. 그 기준으로 따지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이거는 이진숙은? 진짜 징역 한 이건 30년 깜이죠. 그러니까 이게 치면. 말이 되냐고 이렇게 검찰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예.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기준이 왜 이렇게 달라? 아 자기 그리고요 판단대로. 횡령배임 같은 경우는 내로남불이 일정 내로남불. 액수를 넘어가게 되면은 네. 특경법이 적용이 되니까 형량도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이거 지금 쓴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다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 그리고 횟수의 문제,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본인을 위해 썼는지, 회사를 위해 썼는지 이걸 다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 받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야권의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신장식 의원이 오기 때문에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국민의힘 상황을 잠깐 좀 보고 가죠. 어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독대 1시간 반 정도 했다고 합니다.
뭐 독대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원오브댐으로 다 같이 만났다고 하는데 독대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그런 분위기가 어떠세요? 아니 보여주기식이에요. 뭘 손을 잡아요 잡기는 지금 점식 정책위원장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잖아.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예, 왜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전달된 게 있어요. 네. 그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의원들과 친하게 잘 지내라. 네. 거기에 정점식이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겠어요? 여러 의원들과 생각이 다른 의원들과 네. 잘 지내시라. 이 자르지 말이 마라. 뭔 말이에요? 정점식 그런 정책을 자르지 거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것도 워낙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난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뭐 우드훈인가 뭔가 거기 있잖아. 위드훈인가. 위드훈이. 위든지 네, 우든지 어쨌든 뭐 거기서 막 이제 정원 막 공격하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봉합을 하려는 시도라고 봐요. 예전에 그 화재 현장에 둘이 만났던 거 뭐가 다르냐고요. 예. 그러나 저는 그때만 해도 화재 현장만 해도 한동훈이 90도로 인사하고 그냥 그렇죠. 기어 들어가는 표현이 심하시다고 생각하면 90도 인사했죠. 그때. 뭐 사진으로 보자면 네, 그렇죠. 그렇게 봉합이 된 걸로. 그렇게 깨갱, 봉합을 깨갱 하겠다는 한 거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주도권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불러서 뭐 독대한들 문제가 해결될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한동훈 대표 거기서 뭐라고 얘기 안 했겠죠. 예, 알겠습니다. 왔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아이 진짜 그러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얘기 한들 안 먹힌다니까요. 주도권이 넘어왔어요 이미 한동훈 넘어왔다. 대표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네. 윤심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TK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도 함께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갈등이 자꾸 부각되면 네. 아직 본인의 어떤 뭐 지도력일까 장악력이 당내에서는 약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장악력이 커질 때까지는 좋은 관계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결정적인 순간에 충돌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최혜병 특검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되다 보면 또다시 불거져요. 근데 그 전에 너무 이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을 때 지금 대표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원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내 장악력을 높이려면 일단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한 거지. 그 자체가 사실 대통령이 모든 걸 주의하고 한동훈 대표가 거기 끌려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쇼로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보여요. 그 내용도 보여주듯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이 대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럼요. 그런 상황으로 네, 이어지고 네, 있다라고 보시네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예. 뭐 비공개 회동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저는 윤한 갈등이 나오더라도 네. 그러니까 친윤 그룹과 한동훈과의 갈등은 저는 봉합이 불가능한 갈등이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갈등은 봉합이 가능한 갈등이라고 저는 좀 나눠서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비공개 회동을 하고 네. 공개가 됐잖아요. 그 서로에게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까지 아우른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이고 또 한동훈 대표도 지금 당내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내에서의 본인의 약한 입지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좀 활용했다라고 서로 계산기가 맞아 떨어지는 만남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네. 그럼 둘이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속 얘기 안 했을까요? 전 다 했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서운해요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떤 식의 큰 전략적인 합의는 저는 충분히 할 시간은 됐다라고 저는 보는 아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그런 교감의 끈은 가져가면서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권력이 넘어왔다라고 우리 최 교수님 보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선출만 됐다 뿐이지 네. 당내 상황 보십시오. 의원들도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 공개적으로 17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의원들 108명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절대 다수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 선언을 안 했던. 그러니까 과거에 김기현 대표 체제에는 절반 이상이 연판장도 돌리고 이름 다 걸고 몰빵을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를 지지를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아직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내 의원들도 윤석열, 한동훈 이 둘의 권력을 현재 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고위원의 상태도 한동훈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정하더라도 5대 4. 5대4로 네. 친윤 그룹한테 밀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위 의장조차도 당 네. 대표가 인사권을 쓰지 않는 아주 이런 좀 뭐랄까요.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아직은 입지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일단은 약간 숨고르기에 좀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장 정책위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유임이 될까요? 아니면은 바뀔까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유임이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유임으로. 잘라낼 거면은 당선되고 바로 인사를 해버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수석대변인, 여의도 연구원장, 네. 정책위 의장 요 네 자리가 핵심 자리거든요. 바로 임명했었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비서실장 찔끔 임명하고 또 한참 있다가 사무총장 임명하고 여의도 연구원장은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임명했던 분이니까 뭐 굳이 안 바꿔도 된다고 치더라도 네. 정책의장 놓고 지금 일주일째 지금 계속 끌어왔기 때문에 전 지금에 와서는 자르고 자기 사람 심으면요 이건 친윤과의 내전에 바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저는 일보 후퇴로 좀 구부릴 수밖에 없다고 일단은 봐요.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미 기세 싸움에서 한번 밀린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요. 앞으로 친윤 그룹들 하는 거 보시죠. 이제 여기 정치기장에서 이제 정정식 유임이 되면 아마 저는 친윤 그룹들 그 기세로 한동훈 대표 더 물어뜯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최고위원회는 이제 5대 4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는 오른쪽으로 가자 해도 5명이 아닌데 다 왼쪽으로 가야 되는 그럼요. 어깃장을 계속 놓을 네.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매우 어려운 난관이 좀 예상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뭐 보겠습니다. 그 유임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전 유임을 시킬 것 같아요. 최고의 구성이 뭐 중요하기 때문에 5대 4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뭐 일단은 이제 국회 상황도 지금 법사위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8월 1일 또 이 노란봉투법이나 아니면은 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필리버스터 또 할 것 같거든요. 필리버스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5박 6일 하는 거? 그냥 보여주기죠, 그것도. 그것도 보여주기, 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아니 왜냐면 예. 국민의힘원들도 알아요. 24시간 지나면 다 멈추는 거. 어. 알잖아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 밤에 되니까 다 아무도 없고 연설하는 사람 혼자만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거는 독백 수준이에요 그럼 거의.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네. 명도 없어 우원식 의장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리고 조까지 듣는 짜이는 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조를 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지키고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럴 거면 왜 하는 거예요, 대체? 이거 보여주기 아니면 예. 뭡니까, 대체? 그리고 본인들도 알아. 언제 끝날 때쯤.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 누구 정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 되는 걸 알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실에 보여주기고. 뭐 용산을 향한 그렇죠. 보여주기. 어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네. 보여주기만 하다 보니까 의미도 없어요.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예요, 대체? 그냥 어차피 시간만 지나면 통과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또 거부권 행사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언제까지 가나 보게. 지금 방송사법 거부권 행사하면은 거부권 19건 19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 마비 상태, 국정 마비. 우리나라의 그 건국 이후에,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네, 네. 출범한 이후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승만 뛰어넘는. 네, 뛰어넘는. 충분히 그러고 남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저희 오마이 TV가 생중계로 보여드렸던 자는 의원들의 모습 필리버스터 맞아요. 할 때. 근데 이번에는 어디 이제 사진에 야구 중계 보고 있는. 그래도 찍혔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에 또 이 최영도 의원이 와서 처음에 이제 필리버스터 시작했는데 네. 얼마 안 돼서 또 야구 보고 있는 의원. 그런 거는 보면서 아 정말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외면하는 것이고 사실 테러 방지법 때 필리버스터가 오랜만에 부활이 돼가지고 그랬었지. 그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그때 뭐 열 몇십 시간씩 하는 뭐 안민석 의원이 제일 오래 화장실 했었죠. 맞아요. 갔다 오고 막 이런 일도 있었던 것처럼 그 계속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관심이 그랬었죠. 컸는데 이제는 필리버스터도 형용화가 됐어. 이 너무 사람들이 이거 왜 하느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 사망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네. 거고요. 사실 저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소수자 보호 제도이기도 하고 서로 이제 법은 통과되더라도 네. 여론 환기 차원에서 그렇죠. 소수자들에게 이제 여론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협상해 보라는 이제 그런 나름대로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제도인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신청한 사람들 가가지고 판결문이나 조항 읽고 네, 네, 네. 정관 같은 거 읽겠죠.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졸리니까 보는 사람들도 야구 보다가 아, 예. 에이 지루하다 이러고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국민들의 비판. 그러니까 세비 네. 받으면서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짓인 거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국회가요. 아무 의사결정도 못하면서 또 일방적으로 그냥 밀면 또 국회가 통과시키고 또 필리버스터 통과되면 거부권 또 재의결 계속, 이 도돌이표가 이제 계속 도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된 상황에서 당선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라는 전 역사적 오명을 저는 벗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이 야구 얘기 나왔으니까 최준문 교수님한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뭐예요? 방송 중에 야구는 또 안 보시더라고요. 야구 안 봐요. 그렇죠. 저는 지원하는 팀이 없습니다. 아 중립으로 또 야구도 방통위원장도 네. 가셔야 되니까. 늘 중립이에요. 네. 그래도 그나마 이제 방송 중에 떡은 드시지만
야구는 안 방송 중이 보셔가지고 아니고 시작할 때. 방송 온에어 됐을 때 드셨잖아요. 방송 먹방이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찬 방송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이죠. 광고 때문에, 시범적으로. 광고 때문에. 광고 때문에. 광고 들어올까 오마이 봐. TV. 다음 주에는 조찬 방송을 좀 해보자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렇죠. 198만 7,409명입니다. 네. 저희가 198만 8,000명까지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600명 정도 부족하네요. 그냥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보는 지금 채널에서는 네. 1,300명이 들어와 있어요. 와. 그래요. 제가 본 채널에서는 2,109명. 아니 그럼 합치면은 거의 4,000명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정도가 와 있는 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데일리로 많이 오는 거예요. 편성을- 그러니까 10,000명이 돼야 되는데 쉽습니다. 아 교수님 이거 오전 시간에 이게 너무 5,000명 네. 쉽지 않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 정말 아침 일찍 복라인 효과라고 저는 이분이 보거든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무섭습니다, 교수님. 저 예. 아 구독도 무서워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셔야지. 자, 구독. 데일리로 갑니다. 네, 198만 7,411명. 자, 10,000명이 되는 날 진짜 거의 그러니까 5,000명이 보고 있는 거잖아. 데일리 거의 지금. 5,000명. 그 네. 데일리 하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게스트들이 다 잘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보다 우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 평론도 더 날카롭지 않습니까? 날카롭지. 예, 훨씬 날카롭죠. 그분들은 그냥 관두면 되는 거예요? 관둬요. 아 그리고 앵커님 재미도 훨씬 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딴 건 모르지만은 이 박봉규가 시사 유머만큼은 거의 저는 업계 탑이라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감히자부하건데. 시사에서 유머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박정호 없죠. 기자가 교수님, 잘 보세요. 냉정해요, 박- 냉정해. 박봉규 빼고 예, 예. 박정호 기자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방송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맨날 웃음이 인상 사라져 쓰고 계세요. 예, 웃음이 사라졌어요. 주름살만 늘어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진지해. 예. 너무 진지해. 진지정호. 여러분 진지정호로 별명을 붙여요. 네. 진지정호로. 자, 맥님이 진지정호. 다 필요 없고요. 맥님이 박정호 잘생겼다 이런 댓글을 또 달아주셨네요. 자기 이름은 바로바로 고맙습니다. 바로 제가 체크합니다. 아, 자, 예. 마루님이 최진봉 없으면 못 살아.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댓글도 좀 많이 써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지영님, 최진봉 교수님 보러 왔어요. 서로 자기 댓글 읽으려고 지금. 네. 또 안타깝게도 저에 대한 댓글은 지금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희 가족들 뭐 하나요 지금? 가족들 뭐 하나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가 현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안 돌아오면 문혜수님이 박정호의 핫스팟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현안이라며요. 이거 보세요. 현안. 알겠습니다. 사도광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외교 분야에도 저희가 네. 특화되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등재가 근데 됐죠. 등재가 되려면 회원국 21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찬성했죠. 근데 왜 찬성했나 봤더니 그동안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가 강제성 이 부분인데 일본이 인정 안 한다 이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반대했다는 건데 강제성 인정이 없음에도 통과가 됐어요. 우리가 찬성해 줬어요. 그랬더니 정부 해명을 봤더니 아 이거 군함도 때 2015년 때 일본이 강제성 노동 강제적으로 노역시킨 거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는 논의 아예 강제성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전체 역사를 전시관에 담는 그런 정말 훌륭한 일본의 결정을 우리가 이끌어냈어요. 이런 취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일단 찬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이걸 그럼요,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요. 외국 그 회원국들한테 이거 네. 하면 안 된다. 왜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이 안에 있고 강제 동원돼서 고생했던 분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세계 문화유산이 될 수 있냐? 아픈 역사고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 데려가지고 강제로 노역을 시킨 거잖아요. 거기서 일본이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아니면 보상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기조를 왔는데 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걸 찬성을 해주냐고요. 대체 어느 나라 편이야 윤석열 정부는? 일본 편이야 우리나라 국민 편이야? 어느 나라 편인 것 같으세요? 일본 국민 편이지 일본 정부 편이지 무슨 우리나라 국민 편이에요? 역시 외교 문제는 이게 말이 역시 됩니까 시원하게, 지금? 시원하게. 네, 네.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강제 동원 문제도 그래요. 실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고 몇 분 남아 있지도 않아요. 네. 이분들이 일본에서 그 뭐 한일 간에 협상해가지고 돈 보내주고 못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재단 만들어가지고. 그거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낸 거예요. 네. 아니 일본이 잘못한 걸 왜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낸 변제하는데 돈을 냅니까? 이 기업들 팔비 틀어가지고 돈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걸 또 강제로 무슨 뭐 그 공탁한 거 있잖아. 법원에다가 줘가지고 법원에서 안 받아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니 구상권 청구도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고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야, 어느 나라. 일본 정부예요?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야?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진짜 대체. 오랜만에 분노를 분노가 안 생겨서 분노봉으로 오랜만에 분노봉. 진짜 야. 기분 나쁘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 인정 않고 군함도 때도 보면은 그때 기시다 후미오 지금 총리가 외무상이었는데 군함도 그 결정 군함도 때 일본 이 대사가
강제 노역 얘기를 했어요. Forced to work. 오 영어 쓰네. 어때요? 약간 괜찮습니까? 조금 교정은 좀 약간 괜찮아요. 영국식이시네요, 좋은데 한국 영국식. 사람으로서는 괜찮았어요. 신토불입니다. 신토불이 이제 발음. 발음 좋으십니다. 발음. 예.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그 영어 그 표현이 강제성을 표현한 게 아니다라고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인한 거예요. 그 2021년에 가기,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 일본의 국무회의 거기서도 강제성을 아예 얘기 그 뺀다고 했어요. 이런데 우리가 일본의 강제성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너무 웃깁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픈 역사이고 당시에 일본의 그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전쟁 범죄의 그렇죠.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두 발 벗고 나서서 동의해준다?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 지금도 올림픽 한창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유도 경기를 봐도 결승전에서 한일전이 붙으면은 피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국 사람 응원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뭐 페어플레이는 하겠지만 예. 당연히 마음적으로 한일전 하면 한국 응원하지 누가 일본 응원합니까? 근데 지금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 노무현 대통령 그 연설 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듣는 것이 우리가 일본에게 더 사과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근데 요구는 하죠. 안 해도 상관없다. 대신에 일본이 사과 늘 했으니까 더 안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안 해도 좋은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 네.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러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하.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일본 정부가 말로만 사과하고 늘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일본은 네. 본인들의 사과의 진정성에 맞게 행동하라.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3.1절 기념사 또 8.15 광복절 기념사 이럴 때 일본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원칙도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자유 얘기하다가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번에 이 사도광산 문제에서 빵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남은 건 독도 아닌가? 이젠 독도 영유권까지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무슨 뭐 포기한다거나 무슨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거 외에는 지금 다 나왔어요 나올 게.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네. 국민적 비판을 저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이 심각해요. 문제는 이 외교 문제는 특히 이제 일본 앞에서는 왜 그렇게 작아지는 것인지, 왜 우리가 물컵에 물을 채우고, 왜 일본의 입장에서 다 이해해주고, 이것도 이 뭐라 그랬나 대통령실인가요? 어디 정부 관계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시에 이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강제라는 걸 우리가 해석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막 우리가 맞았는데 네. 맞은 건 주먹이 아니에요. 막 이런 걸 비슷한 거 어. 우리가 막 지나가다가 부딪혔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물에 반컵을 채우고 일본도 채우자 네, 네. 했는데 우리 혼자 지금 우리 정부 혼자 물컵에 다 채워서 이제 넘쳤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만 채워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참. 너무 심각합니다. 정말. 그런 노래 있잖아. 네. 일본 앞에만 서면 왜 노래 평론이네요. 작아지는가? 최초의 노래 뭐 하는 평론. 짓이에요 진짜. 아, 정말 우리 오마이 TV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복라인 오늘 별걸 다 해, 별걸 다 해. 노래 평론. 이게 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영어 평론까지. 영어도 했어요, 저 오늘. 아 영어 아, 평론. 영어 평론. 영어까지. 다국어. First to work. 예. 다국어 방송, 다국어 방송, 조참 방송, 노래 방송. 음악 방송. 유머 자. 방송. 네. 유머까지. 뭐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은 이거 한 주 3회 편성이라도 좀 그렇죠. 할까요? 해야죠. 그럼 저도 런닝 셔츠 입고 나올까요, 그냥? 그렇죠. 좋은 생각입니다. 굿 아이디어. 주 3일로 데일리 가면은 굿 아이디어. 예, 뭐 시원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굿 아, 날도 아이디어입니다. 더워요, 제가. 자, 저희가 제작진에서 예, 한번 고민을 고민해보시죠. 좀 항상 고민을 맨날 하고 있어요. 매주 하고 있는데. 그 보고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까? 안 올라. 아니, 저는 보고가 안 보고를 올라가고 안 해요. 중간에서 보고를 안 해요. 킬하는 거 여기서 같아요. 킬하는 거야 그냥. 아, 그거 맞죠? 박정호 선에서 킬 돼. 아니, 박 기자님 진짜 보고는 하시는 너무 거 잘 맞아요? 너무 예리해요. 신인기 변호사가. 예리합니다. 깜짝 놀라서 놀랍니다. 저는 딱 듣고 소름 돋잖아요. 소름 소름. 돋아요. 이렇게 깜짝 재밌는 놀랍니다. 방송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대한민국에는 이 최초라고 봅니다. 그럼요. 재미있는 유머, 이런 노래, 시사 방송은 없어요. 그 조식봉 지금까지 이런 시사 방송은 없었다. 없었죠. 이것은 역사가 이것은 써지는 시상가, 오락인가, 음악인가, 조찬인가. 최초 시도. 앞으로의 시사 아이고. 방송은 박봉규 전과 후로 나뉜다. 웃겨가지고 말을 네, 못해요.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웃겨가지고 방송을 이런 할 수가 방송이 없어요.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예. 끝으로 좀 해볼게요. 자, 세관 마약 수사. 아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종호 전 대표가 있는 멋쟁 해병 카톡방에서 별 한 개, 별 두 개 달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던 그 조모 경무관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등포 작년에 경찰서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마약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세관 직원이 연관돼 있다라고 해서 세관 이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크게 뭐 두 가지. 그러니까 조모 경무관이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청에서 압박이 들어갔던 것이고 또 하나는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세관은 거죠. 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어제 이거는 국회 증언이에요. 네. 이게 뭐 그냥 말이 아니고 국회에서 나와서 증언했어요. 네, 그 폭로한 사람이 직접 백모 국회에 경정이 나와서 왔습니다. 와서 나왔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요. 국회에서 얘기할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녹취록도 풀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통화 녹취록도 맞아요. 나왔거든요. 물론 거기에 명시적으로 그건 안 들어있지만 뉘앙스를 보면 그 서장도 자기도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뉘앙스예요 말이. 그러니까 경정은 뭐라 그러냐? 자기가 들었던 말은 서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에 고발도 했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서장이 얘기하기를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네. 그런데 조모 경무관 이름까지 어제 나왔더라고요. 조병로 경무관. 네, 네, 조병로 이름 경무관. 얘기해도 될것 이 사람에 백혜종 관련해서는 경정. 네. 지난번 멋짐 해병인가 그 멋쟁이 단톡방에서 해병. 예. 첫 번째 진급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건 무산이 됐어요. 못했지만 뭐 그 처벌받은 거 있잖아요. 처벌받아서 네. 대법원 판결 넘어가기 전까지 이 뭐 특정 구치소에 누군가 그 사람을 계속 머물게 해주는 역할 그런 그 역할을 의혹도 했다는 게 있었죠. 의혹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카톡방에 나오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그와 연관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경찰 되기 전에 관세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관세청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네. 인천세관이죠. 인천세관장의 연락을 받고 이렇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과 연관성 때문에 조모 경무관이 뭔가 역할을 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이 다음부터는 상상인데 상상? 예. 상상의 네.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이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이종호한테 얘기했겠지. 네. 그러면 이종호는 친한 분이 누구예요? 김건희 여사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내용이지만 네. 조모 경무관 혼자서 용산이 신경 쓴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해요, 이 사람은. 아하. 그 불가능하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줄은 이종호 씨란 말이죠. 그럼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와 친하니까 그쪽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예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인된 건 아직 없지만. 그러니까 진실을 밝혀야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의혹들이 상황이니까 남아있다. 이게 단순히 세관의 문제를 무마해줬다 이것도 큰 문제지만 이 문제도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에 이것도 집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이 문제까지. 연관성에 대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백경정의 주장에 따르면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 얘기를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다이렉트로 용산 얘기를 꺼냈다. 이게 최혜병 사건과 좀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 몇 달 전에 예언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그래요? 뭐였냐면 오늘 예언 방송까지 되는데 제가 제2, 제3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걸 할까요? 예, 오늘 방송. 아멘입니다. 제2, 신성 모독 제3의 아니에요? 제가 예언이라니요. 진짜 선지자예요? 예측을 했습니다. 그게 예측. 뭐냐면 앞으로 제2, 제3의 박정훈 대령이 국가기관에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전 이게 두 번째 케이스라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수사 외압. 그러니까 과거에는 해병대의 수사 외압, 경북경찰청에 대한 수사 외압. 이 네. 두 가지가 드러났다라면은 이번에는 이 지금 용산 지금 어디죠? 이 경찰서가 영등포 경찰서. 영등포 경찰서에도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라는 이제 별도의 사건에서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이 조병로 경무관 같은 경우는 몇쟁 해병방에서 치안감으로 승진시켜준다. 그러니까 별 두 개죠. 사실 군대로 치면 별 두 개로 승진시켜준다고 했는데 네. 승진은 안 됐지만 이분이 구치소에 대한 뭐 편의도 봐주고 뭐 예를 들면 네. 이종호 얘기할 때 이분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아하. 그 외압을 넣는데 거기에 대한 예. 징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불문으로 빼줘 버리거든요. 근데 이 사안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로한 사안입니다. 근데 그걸 인사혁신처에서 빼줄 힘 그게 누구에게 있겠느냐? 아하.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종호 당시 그분이 별 두 개까지도 달아주려고 노력했던 그 경무관이라면은 이거 인사 빼주는 것도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이분의 경력을 보니까 네. 행시 출신인데 2004년도에 경찰로 특채가 돼서 넘어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인천국제공항 경찰 단장까지 역임을 했어요. 그러면 세관과의 유착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항에서 세관 업무를 네.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병로 경무관 사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백경정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도 네. 전 반드시 이거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에 네. 이제 고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수처가 또 제대로 또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것도 특검으로 갈 네.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리고 그래야죠. 국정조사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네. 특검 국정조사를 밝힐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현장 모습, 법사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아시겠지만은 검사 탄핵 관련된
이 청문회 계획을 의견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저 유상범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에 지금 앉아 있네요. 자리에 앉아 있고 자 10시에 이제 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다 국민의힘 의원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정시 그러면은 출발입니다. 정시 출발입니다. 네. 자 법사위 현장이 시작되면 저희가 이 현장 모습 다른 채널로 지금 두 채널 나오고 있는데요. 나머지 한 채널로 보여드리고 나머지 한 채널은 신장식 의원과 함께 이진숙 임명 사태 또 TMF 사태 등등 정무위 사안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옆에 누구죠? 장관 같긴 한데 얼굴만 보니까 이름을 모르겠네요. 자 장관들 이름을 모르겠어요 요즘에 진짜. 이상민 장관만 계속 쭉 장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을 알아보겠고. 자 법사위 현장은 법사위 현장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요. 자 박봉규 현장은 또 이렇게 한 채널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10시 정도 정시에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고 있는 법사위 모습 볼 수가 있고 박봉규도 10시 딱 돼서 정시 저희는 퇴근인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출발 아니고 저희는 퇴근인가요? 좀 아쉽네요 사실. 네, 아쉬운데 이 데일리로 좀 가면 참 데일리로 좋겠는데. 갈 수 있을지 저희가 네. 제작진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꼭 맨날 키라면서 뭘 논의를 해요. 교수님 오늘은 좋은 거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네. 노래 평론까지 또 조찬. 떡방도 나오고 막 했기 때문에 예. 꼭 상부에 보고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네요. 이정식 장관이요. 네. 이상민, 이정식 다음 두 장관. 주에는 지금 또 손드네요. 또 시작했어. 또 시작했어요. 송석준 미스터 핸드. 진짜. 또 손듭니다. 시작만 하면 손을 들어. 항상 오른손을 항상. 들어요. 오른손을 미스터 시작만 핸드. 하면. 또 듭니다. 트와이스 뭐 하는 또 들어요. 트와이스. 두 번째 우리 송석준 의원 네. 늘 손들고.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거 이제 어디다가 어필하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 용산 어딘가에 나는 오늘도 손을 든다 이렇게. 네. 또 듭니다. 네. 세 번째. 또 들고 있습니다. 의원 기다리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빨리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다음에 저희 조찬 방송 조찬 방송 좀 준비를 다음 해보도록 주에. 하겠습니다. 팀장이 준비해 주세요. 네. 후원해 주세요. 우리 최진무 교수님 후원해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